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리고 찰리가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저희 카페 도매 사업자분들을 위한 동영상이고요. 저희가 현재 사실 레시피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는 해요. 원두 사용량 그리고 추출량. 하지만 그게 사실 정답이라고 할 수 없죠. 저희가 쓰고 있는 머신도 다르고 그라인더도 다르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물온도 각종 수치적인 데이터들이 다 다른데 이제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이드를 제시하는 이유는 본인들의 기준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의 기준을 세우기 힘든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커피 말고 다른 커피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세팅을 잡아보라고 했어요. 잡을 수 있어요? EK로? 뭐든지 무슨 그라인더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무슨 커피를 줘도 사실 프로라면 쉽게 세팅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원두에 대해서 레시피 가이드에 대해서 숙지하고 익히는 것보다는 어떤 커피가 오더라도 본인이 세팅을 잡을 수 있는 게 결국에 더 나은 커피를 추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나요? 연습이요? 일단은 재료에 대해서 일단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 커피가 어떤 지금 재료인지, 이 재료의 상태에 따라서 커피를 좀 예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커피를 스탠다드 레시피로 한번 추출을 해봤을 때 그 맛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세팅을 잡아 나갈 것 같은데, 이 재료의 로스팅 배전도라든가 조성이 어떻게 되는지, 로스팅 날짜는 며칠 정도 에이징이 된 건지 등등등, 그러니까 큰 요소부터 작은 요소까지 전체적으로 정보를 좀 파악을 한 이후에 맛을 먹어보면서 좀 줄일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비율이라던가 잡아 나가게 되는 거죠. 큰 틀을 봤을 때는. 그래서 결론은 재료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재료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건 로스팅 일자, 로스팅 정도, 생도의 블렌딩이라면 조성, 맛 캐릭터, 가공 방식 등등등. 그러면 커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에스프레소로도 가능한 거예요? 둘 다 가능하죠. 커핑을 할 수 있으면 커핑을 해도 되고, 아니면 나 바로 추출로 그냥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커핑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저 또 질문이 있는데 커피를 세팅 잡을 때 큰 변수들이 있고 조금 작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더 맛을 직관적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분쇄도를 제일 먼저 건드리는 편인데 혹시 어떠신가요? 분쇄도를 물론 바로 건드려 볼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걸 했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일단 도직량을 먼저 일단 기준을 좀 정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도직량을 먼저 정하는 이유는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의 그 공간적 상태는 제한이 되어 있죠. 맞아요. 그 포터필터 안에 바스켓 사이즈를 내가 고를 수 있고 바스켓 형태를 고를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도직량을 먼저 결정을 하고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8g 바스켓에 내가 18g을 넣을 것인지 20g 바스켓에 18g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20g을 쓰고 왜 18g을 쓰는가에 대해서도 이유가 필요한데, 그 이유가 보통은 재료예요. 재료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물론 그걸 적용했을 때 맛이 안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바꾸면 돼요. 어쨌든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VST랑 IMS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IMS는 보편적으로 VST보다 똑같은 조건에서 내렸을 때 추출 속도가 조금 느리고 약간 더 좁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배전이 좀 더 어울리고 추출 시간 더 잘 맞춰줄 수 있다 등등, 사람들마다 배경 지식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VST 같은 경우는 좀 더 밝고 화사한 커피를 내가 표현을 할 때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IMS는 좀 더 무겁고 단맛 바디가 받쳐주길 바랄 때 한번 사용을 해보는 편이에요. 추출 속도가 VST냐 IMS냐라 기본적으로 좀 다르기 때문에 도직량을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를 같이 정해주면서 그라인드 사이즈를 그때 조절을 정하는 거죠. 추출 시간이 내가 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걸 한 번에 녹여내긴 했는데, 뭐 10초 이내에 추출이 완료되거나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시간 타임을 20초에서 30초 사이에 크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분쇄도를 결정을 그에 맞춰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세팅을 처음 잡는 커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가장 맛있는 기준이라기보다. 그렇죠. 본인.
저도 이게 뭔가 연락이 오면 되게 어려운 게 뭐 실제로 최근에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셔널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구동환 바리스타님 1등 하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회에서 타겟팅했던 추출 초수가 16초 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회에서도 굉장히 빠른 추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얻으셨더라고요. 대선에서. 그리고 실제로 타 업체에 방문했을 때 에스프레소 추출 시간이 30초가 훨씬 넘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먹었을 때 굉장히 맛있을 때도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게 말하다 보면 정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히 말할 수는 없고, 그래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커피를 추출하는 걸 권장드린다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더 직관적으로 맛에 변화를 주는 거는 제 경험상 분쇄더라고 했지만, 매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친구들한테 저의 추출 스타일을 알려줄 때나 거래처에 갔을 때는 분쇄도부터 조정하라고 하진 않거든요. 아까랑 말이 약간 역설적일 수 있지만, 이제 저는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길이랑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분류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기준에는 분쇄도를 건드리는 건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분쇄도에서 맛이 애매해서 분쇄도를 바꿨어. 근데 맛이 더 별로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분쇄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렸을 때 제 경험상 그 맛이 다시 재현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 먼저 건드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찰리가 아까 얘기했던 도징량. 도징은 예를 들어 18g 했다가 맛이 없어. 그래서 17.5g 해봤는데 이게 더 맛이 없어. 그럼 18g 다시 담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지. 이제 분쇄도 메쉬를 건드리는 일은 조금 다시 돌아오기 힘든 일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보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바스켓 사이즈도 있고 도징량도 있고 레이시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길부터 조금 건드려서 동시에 먹어보고 어떤 게 좀 더 나은 건지 경험해보는 게 처음 만나는 커피도 추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커피에 대해서 왜 객관적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기 센서리 마스터께서 객관적이어야 되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는 거지. 사람은 사실 본인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부정당하고 싶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내가 세팅을 잡는데 커피를 18g을 썼어. 그래서 이제 추출했는데 왠지 17.5g 하면 맛있을 것 같은 거. 그러면 17.5g을 해보고 이게 맛있네 이러고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실제로 17.5g이 맛있어진 건지, 아니면 본인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왜냐면 이제 커피는 엄청, 저는 좋아하는 스토리가 원효대사 해골물인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걸 그렇게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먹었을 때는 그 정보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무지기수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들 하시는 게 블라인드 테스트. 결국은 정보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맛을 객관적으로 보는 거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얘기를 최대한 하죠. 왜냐하면 선입견이 없으니까. 그래서 17.5, 18 그 두 개의 차이를 내가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예를 들어 17.5로 샷을 여러 번 추출을 하고 그 사이에 18을 한번 추출해 보는 거죠.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여러 번 추출해보는 이유는 블렌딩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표본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잔으로 내가 평가를 했어도 17.5와 18 두 개만 놓고 한번 했어. 17.5가 괜찮았어요. 근데 또다시 똑같은 테스트를 그 다음에 연이어서 17.5, 18 했어요. 근데 내가 또 18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표본을 늘리면 여러 가지 샘플들 중에서 내가 하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또는 똑같은 테스트를 여러 번 했는데 그게 일관성 있게 좀 경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데이터를 얻고 적용을 시키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도구로 풀면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머신과 하이엔드 머신과 고급형 머신의 기능적인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고, 저울을 사용하는 업체와 저울을 사용하지 않는 업체, 여러 요소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재현의 아쉬움이 들지 않을까. 진짜 큰 요소부터 작은 요소까지 너무 많은데, 일단 크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신이죠. 그리고 관리 상태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매일 하는 업체와 매일 하지 않는 업체,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도 안 하는 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커피 찌꺼기나 날의 마모 상태 점검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안 되면 당연히 페널티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거는 커피 머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따라 물도 다르죠. 물은 사실 같은 지역이라 해도 다를 수 있고, 또 내가 같은 매장이라 해도 날마다 좀 변수가 있고, 일단 이건 통제하기가 되게 힘든 변수예요. 그냥 언제나 상시 변수로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물은 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을 하고. 에스프레소 머신을 크게 독립형 보일러로 보는 경우랑
뭐 열교환기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 좀 더 변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유효시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추출수의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칼라오 책에 보면 서머사이폰 구조일 때는 온도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온도 서핑이라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온도를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경험을 통해서 조금 더 맛있는 커피를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유효시간이 이 정도일 때는 이 정도 물르기를 하고 추출했더니 추출이 좀 안정화되었다 라는 본인의 경험을 좀 더 쌓아가는 게 좋고, 아까 또 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라인더 청소가 엄청 큰 것 같아요. 특히 그 플래퍼 같은 경우에는 청소를 안 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출구나 뭐 날 쪽에 쌓여있는 커피 미분들로 인해서 채널링 현상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농도를 찍어보면 바텀리스를 썼을 때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바텀리스가 없을 때 그 다음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농도 측정인 것 같아요. 동일한 메쉬 사이즈와 동일한 조건으로 추출했는데 농도가 더 낮은 거는 커피에서 고형 성분을 많이 추출해내지 못했다는 거고, 그때 전 아마 편류 현상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재현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기기를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에스프레소 머신 그리고 그라인더 그리고 이런 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을 그 주기에 맞춰서 잘 교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이런 거 내가 이미 샀어. 네.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고 해서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좀 더 사업이 잘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배제하고 지금의 조건에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쓰고 추출에 있어서 조금 더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울은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좀 명확한 우리가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울은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울 없이 예전에 커피들 보면 수동식 레버 당겨가지고 막 깎고 이렇게 했잖아요. 뭐 횟수도 당기는 횟수 이거 다 했던 이유가 계량화 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를 감각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지금은 너무 보편화된 게 저울이잖아요. 저울을 그냥 사용하면 그런 것들은 해결이 되는 거라서 요즘 또 자동이고, 근데 자동 머신들이라 해도 20g으로 세팅했다 해서 정확히 20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20이 나올 때도 있고 뭐 0.5 뭐 크게는 1, 2g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울을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일관성 있게 만드는 첫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TDS 머신이든 뭐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사업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저울일 것 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 때 물 계량하기도 편하고, 네. 뭐 그 물량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엄청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 매장을 보니까 얼음물을 통에 받아서 쓰더라고요. 네. 저희 실제로 워터 디스펜서기가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음이 들어있는 물을 받는 이유가 아마 얼음이 녹는 정도에 따라서 아메리카노의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래서 찰리가 얘기한 것처럼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원두를 계량하기 위해 저울을 쓰는 것도 너무 좋은데, 사실 사람들이 먹는 건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먹는 건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잖아요. 실제로 그런 베레이션 음료에 저울을 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 매장에서는 다 재고 있거든요. 시럽이 들어간 음료도 시럽도 재고, 네. 뭐 아메리카노는 뭐 물량, 우유는, 라떼는 당연히 우유량 전부 다 계량을 해서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엄청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결국에 뭐 일관된 맛이 최고의 맛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 일관된 맛이 보장되어져야 손님들이 더 방문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여긴 와도 언제나 같은 맛을 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